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채식주의자가 알아야 할 사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고지방식과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서 비만 인구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성인병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고지방식을 하던 사람들이 채식을 하면 채소에 들어있는 다양한 미네랄로 인해서 몸의 산성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혈관의 산성화가 예방되면 혈류가 개선됩니다. 그러면 세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할 수 있겠죠. 그 결과 고혈압, 암, 당뇨 예방은 물론 건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암 환자를 비롯하여 각종 성인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채식을 선호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독자들 대다수도 채식으로 바꿨습니다. 채식을 하면 산성의 몸에서 서서히 pH 7.35의 약알칼리성의 몸으로 바뀝니다. 사실 이것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떤 식품을 섭취하든 간에 우리 몸은 항상 7.35의 산도를 유지합니다. 산성식품을 섭취할 경우에도 산도가 유지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의 산도를 유지하는 대신에 세포가 산화하는 것입니다. 반면 알칼리성 식품을 섭취해도 역시 pH 7.3의 산도를 유지합니다. 산도를 유지하면서도 세포는 산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소와 같은 다양한 미네랄이 들어있는 알칼리성 식품을 섭취하면 건강에 이롭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채식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비만도 해소되고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채식 기간이 길어지면서 건강 상태가 이전과 별 다름없거나 오히려 악화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기력이 약해졌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고기, 즉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부터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채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채식이 좋다는 말만 듣고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채식하는 분들은 초기에는 호전 반응을 보입니다. 내 몸이 산성화됐던 몸이 약알칼리성으로 바뀌니까 호전 반응을 보여요. 그러면 바로 내가 살 길은 이것이다, 잘했다 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장기적인 채식으로 인해서 체질이 변한 사실을 간과하고 채식 후에 몸이 나빠진 경우에도 그것이 채식의 결과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다른 데에서 찾는다는 얘기죠. 자, 채식하는 분들은 몸에서 나트륨이 크게 부족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염분을 섭취해 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채식자들 중에서는 오히려 저염식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염식이 좋다는 전문가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죠. 자, 채식할 때 체질 변화에 대한 대책 없이 그냥 실천하거나 그에 더하여 저염식을 하면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심부전으로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채소에는 다양한 미네랄이 들어있죠. 특히 채소에 들어있는 칼륨은 강력한 이뇨제입니다. 자, 의사들은 인체에 칼륨이 가다할 경우 소위 고칼륨증으로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심부전으로 사망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한번 그 주장하는 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과다한 칼륨이 심장이나 신경에 이상을
초래해서 급사를 시킬 수도 있어요, 환자를. 칼륨이라는 전해질이 있습니다. 칼륨.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은 그분이 계속 이 칼륨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에 칼륨 수치가 올라갔어요. 칼륨 수치라는 것은 조금만 많이 올라가도 치명적인 심장 부정맥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분석, 주장입니다만 칼륨이 과다하면 왜 사망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륨으로 인해 이뇨가 되면서 우리 몸에 나트륨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몸에 나트륨이 부족해지겠죠? 나트륨이 부족해지면 심장이 수축력이 떨어집니다. 심장이 힘을 쓰지 못하죠? 심장이 필요한 만큼의 힘을 쓸 수 있어야 세포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세포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해서 뇌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의학계의 오해 한 가지를 풀고 가겠습니다. 의사들이나 식의학계에서는 인체에 해로운 나트륨을 배출하기 위해 칼륨이 많은 식품을 섭취하라고 주장합니다. 에 들어있는 미네랄 중에 칼륨이라는 성분이 우리가 과잉 축적되기 쉬운 나트륨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짜게 먹는다든지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포도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이뇨작용을 촉진할 수 있고 신장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높으신 분들은 나트륨 함량이 많은 짠 음식은 금물인데요. 젓갈을 드실 때에도 나트륨 배설을 돕는 칼륨 함량이 높은 채소나 과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그 반대입니다. 나트륨을 배출하기 위해서 칼륨을 섭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칼륨이 많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인체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칼륨을 배출하기 위해서 인체에 반드시 필요한 나트륨을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사들도 말했잖아요. 칼륨 수치가 높으면 위험하다고, 사망할 수가 있다고. 그러한 인체에 과다하면 위험한 칼륨을 배출하기 위해서 나트륨을 이용하는 것이지, 나트륨을 배출하기 위해서 칼륨이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뇨제라면서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호박이나 질경이 달인 물 등을 물 대신에 꾸준히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저나트륨증을 정말로 주의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칼륨으로 인해서 저나트륨증이 되면 심부전, 부정맥으로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채식하는 분들이 저염식을 하면 뇌세포가 터져서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채식으로 인해서 칼륨이 몸에 과다하면 몸에서는 나트륨이 빠져나간다고 했죠. 그러면 체내에는 나트륨이 부족해지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칼륨으로 인해서 나트륨이 많이 빠져나가서 나트륨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즉, 세포외액의 전해질 농도가 낮아진 상태라는 얘기죠. 그러면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세포외액, 혈관이 되겠죠. 혈관에 들어있는 나트륨 농도와 세포 내액, 세포에 들어있는 나트륨 농도가 지금 균형이 깨져 있습니다. 자, 혈액에는 나트륨 농도가 낮아요. 자, 그러면 세포 속에는 나트륨 농도가 지금 더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세포 외액에 있는 물을 세포로 끌어당깁니다. 자, 그러면 세포에 자꾸 물이 더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포가 팽창을 하겠죠? 그러다가 터집니다. 뇌세포가 터진다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또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만 드리면 무슨 의학계의 권위자도 아닌데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런 질문은 비단 저한테뿐만 아니고 그 누구의 주장이든 권위자의 주장이라도 그냥 믿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의 이 주장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나트륨증으로 인해서 뇌세포가 터져서 사망한 사례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 있습니다. 상당수 있습니다.
2008년도에 영국의 앤드류 썬튼이라는 40대 건장한 남성이 물이 인체에 좋다고 하는 말을 듣고 8시간 동안 자그마치 10리터의 물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참 무식하죠. 10리터의 물을 마셨는데 사망했어요. 이 앤드류 썬튼이라는 사람의 몸에는 지금 나트륨은 일정량을 가지고 있죠. 근데 정말 10리터의 물을 더 마시니까 자기 몸에는 한 40리터에서 50리터의 물이 있는데 거의 20%를 더 마시니까 나트륨 농도가 20%는 떨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설명드린 것처럼 뇌세포가 터져서 사망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수년 전에 중국인 유학생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낙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사가 어찌된 일인지 피를 많이 흘린 이 산모에게 링거를 꽂아준 것이 아니고 증류수를 투여했습니다. 정말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몸속에는 나트륨 농도가 크게 떨어졌겠죠. 전해질 농도가. 그래서 뇌세포가 터져서 사망했습니다. 한번 관련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한국에 유학 온 중국인 여대생이 임신 중절 수술을 받다가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후술을 강행한 의사를 구속했습니다. 국내로 유학 온 중국인 25살 오모 씨인데 병원 권유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지 약 1시간 만에 스스로 호흡을 하지 못해 대형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 씨는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고 반년 가까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 씨를 뇌사에 이르게 한 건 저나트륨 혈증. 자, 보신 바와 같이 이들이 사망한 이유는 앞서 제가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혹시 채식주의자가 사망하지 않았다. 많은 분들이 지금 수만 명이 채식을 했는데 사망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분들은 아주 극심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망하지는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건강에는 크게 해롭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반면 소금을 많이 섭취하고 물을 섭취하지 않을 경우에도 역시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것과 반대로 해석하면 되겠죠. 자, 혈액, 즉 세포액의 전해질 농도가 높아져 있습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고 물을 섭취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세포 내액보다 세포외액의 혈액의 전해질 농도가 높죠. 그러면 삼투압작용이 역시 작용해서 세포 내액에 있는 물을 세포 외액에 있는 혈액에 있는 물이 끌어당기겠죠. 균형을 맞추려고. 그러면 세포 내액에는 물이 점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면 쪼그라들겠죠. 세포가 쪼그라들면 자기 기능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뇌세포가 쪼그라들면 뇌 기능에 이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다에서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바로 죽는다. 예, 맞습니다.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닷물은 3.5%의 염도를 가지고 있죠. 우리 몸은 0.9%, 약 4배의 전해질 농도를 가진 것이 바닷물입니다. 지금 몸에서 지금 수분이 부족해서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을 먹는 게 아니라 짠 소금물을 먹으니까 더 농도가 높아져서 결국은 뇌세포가 찌그러들어서 사망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암이나 고혈압, 당뇨 등을 치료하겠다며 채식을 하는 분들에게는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셋째, 채식주의자가 저염식을 하게 되면 고혈압과 암과 당뇨가 발생합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고요? 암이나 고혈압이나 당뇨 예방을 위해서 채식을 했는데 그 결과 암이 발생한다고요? 예, 암, 고혈압, 당뇨가 발병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채식으로 인해서 몸에 나트륨이 부족합니다. 여기에다가 저염식을 하면 나트륨이 더욱 부족해지겠죠. 몸에 나트륨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내 몸에 나트륨이 적다 이겁니다. 그 상태에서 0.9%의 전해질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분한 물을 보유하지 못합니다. 혹시
물을 억지로 먹는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배출됩니다. 왜냐? 물이 빠져나가야 전해질 농도가 맞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뇌세포가 터지거나 쪼그라들어서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 몸은 몸속에 나트륨의 양에 비례하는 물의 양만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즉, 몸속의 소금량의 110배만큼의 물을 보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걸쭉해지겠죠? 그러면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부족한 산소를 더 공급하기 위해서 혈압을 높입니다. 혈압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혈압은 기껏해야 300까지 그 이상 높이기는 어렵습니다. 다가 뇌혈관이 터지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세포에는 암이 발병하는 것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암이 발병한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 결과가 나온 사실이죠. 그래서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걸쭉해서 산소가 제대로 공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만성탈수는 요로결석과 유방암, 대장암, 요로암 및 비만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장암 환자의 물 섭취량을 비교해본 결과 한 컵 이하를 마신 사람이 4컵 이상을 마신 사람에 비해 대장암 발생률이 2.5배가량 높았다. 그뿐 아닙니다. 채식으로 인해서 나트륨이 부족해지죠. 그러면 혈액이 걸쭉해진다고 그랬죠. 물을 보유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걸쭉한 혈액은 우리 몸에서 췌장에서 분비한 인슐린의 이용을 방해합니다. 인슐린이 각 세포까지 잘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혈액이 걸쭉해지면 인슐린이 제대로 이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인슐린을 활용하지 못해서 혈당이 높아집니다. 또 이 걸쭉한 혈액이 췌장으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췌장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췌장 기능이 떨어져서 인슐린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진짜 당뇨입니다. 그래서 마른 비만, 마른 당뇨 환자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번째입니다. 채식주의자가 저염식을 하면 결석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채식으로 인해서 지금 체액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때 몸속에 들어있는 칼슘이나 수산 등이 농축된 체액과 콜레스테롤 등과 결합하면 단단하게 뭉칩니다. 그래서 신장 결석, 간 결석, 췌장 결석, 눈 결석 등 다양한 종류의 결석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채식주의자가 저염식을 하면 변비에 걸립니다. 채소나 과일 등에 들어있는 소미소는 체내의 지방과 노폐물을 흡착하여 배출할 뿐만 아니라 배변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왜 변비에 걸리느냐? 자, 보세요. 채식으로 인해서 지금 물이 부족해져 있죠? 그러면 장에서는 부족한 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변에 들어있는 수분까지 모두 흡수해버립니다. 그래서 변이 단단하게 뭉칩니다. 저도 참 경험을 해봤는데요. 물이 없어서 물을 먹지 못하고 땡볕에서 일을 해봤습니다. 근데 변을 봤더니 잘 안 나오다가 겨우 나와 토끼똥 같이 나오더라고요. 토끼똥하고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예, 결국 변비에 걸리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암이나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자신의 병을 치료하겠다며 채식을 합니다. 그런데 채식을 할 때는 반드시 염분을 더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의학자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 채소에는 충분한 나트륨이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더 섭취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몸에 필요한 칼륨과 나트륨, 그리고 채소나 우리가 먹는 음식에 들어있는 칼륨과 나트륨의 함량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몸에서 필요한 칼륨과 나트륨의 비율을 한번 본다면 절대량도 있습니다만 비교적 상대적으로 본다면 칼륨은 3,400mg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나트륨은 2,000mg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죠. 사실은 더 필요한데. 자,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칼륨과 나트륨의 비율은 1.7대 1입니다. 칼륨이 1.7이 필요하다면 나트륨은 1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런데 각종 식물에 들어있는 칼륨과 나트륨을 제가
대체로 평균치를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칼륨과 나트륨의 비율이 약 100대 1입니다. 그만큼 나트륨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칼륨을 섭취하는 양에 비례해서 우리는 외부에서 약 40배만큼은 나트륨을 외부에서 별도로 섭취해 줘야 이 균형이 맞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균형은,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은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식의학계에서 정한 겁니다. 그걸 그대로 인용해서 저는 이렇게 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소금을 선택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소금을 잘못 선택하면 독입니다. 왜냐? 소금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금에는 그러한 불순물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질의 소금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자, 소금 품질 선택 방법은 저의 유튜브 동영상 소금 3 및 소금 4를 통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한테 자꾸 좋은 소금 업체를 소개해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오해를 받을까봐 그러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소개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개한 업체의 품질이 그대로 유지되는가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뭐 시중에 있는 소금보다 뭐 몇십 배, 몇백 배 비싼 소금을 사다 먹었는데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더라고요. 팔지 말아야 할 걸 섞어서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업체를 소개해 드린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비싼데요. 돈 벌기 위해서 팔아서는 안 되는 불순물이 많은 소금을 같은 값에 팔면 얼마나 그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양질의 소금을 선택하는 방법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올려드린 그 2개의 동영상, 또는 앞에 또 뭐 2개의 동영상이 더 있습니다만 같이 보시면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판단을 하고 또 주변의 다른 분들에게도 판단 방법을 전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당장 소금의 품질을 판단할 자신이 없으면 이런 방법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간수를 빼고 만든 전통 발효 된장을 충분히 섭취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간수를 뺐는지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까지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선 동영상에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돈 들여서 애써 노력했는데 그 결과 건강을 해쳤다면 얼마나 그 억울하겠습니까?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돈 들이지 마시고 자기 몸에서 원하는 간이 맞는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건강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